안녕하세요. 중매공주 설화공주 이선아입니다. 깊은 가을 고뇌의 시간들이 확실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상대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 한 수년 동안에 이렇게 항상 알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물론 완벽하게 안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모임 때문에 1박 2일로 이제 가을 소풍을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한 부분보다 참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깨달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쉐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분은 중년에 50대 후반에 금융업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시고, 이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지금 닥터에 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각자의 삶 안에서 너무나 지금 자기 자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이자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같이 한번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성격이시고, 그래서 참 저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했는데, 자, 이분에 대해서 한번 깊숙하게 잠깐 보면서 참 감동이 됐었어요. 자, 이분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버지가 이북분이세요. 이미 결혼하셔서 아들까지 있으신데 6.25가 터지면서 인민군으로 착출돼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히시고 결국은 남한에 머물게 되면서 이 여성분의 어머님과 결혼해서 이 여성분 딸 하나만 낳고 사는 이런 부모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아버님은 약주를 하실 때마다 이북에 있는 분들을 그리워하시면서 눈물로 보내는 걸 다 봤어야 되고, 또 그러는 남편을 바라보는 어머님도 보고 자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올곧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녀로서 아들 역할을 다 하고 자랐어야 돼요. 그런데 여성은 천상 여자같이 생기셨어요. 말씨도 조용하신 분이신데 모든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의 역할을 다 하고 살아야 했으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런 아들의 역할을 여전히 남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흐트름 없이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멘토 같은 어느 분을 만나시면서 그 멘토분이 그러셨대요. 자매님, 살아오시면서 천상 여자이신데 너무 남자같이 살았네요. 그 속에 남자가 있네요. 지금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천상 여자이신데 남자로 사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라고 한번 탁 터치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그때 팡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왔던 것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나 이런 것들을 본인을 처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멘토가 얘기하시기를, 자매님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고 자녀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었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쓸 돈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멘토가, 그럼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양념갈비.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고요, 갈비라는 게 뭐 이렇게 저렇게 팁까지 하면은 한 40-50불 돼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고 사줄 때는 쓸 수 있으나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끼리 외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양념을 재서 먹는 거 말고 정말 밖에서 그렇게 먹는 양념갈비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숙제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달 안에 꼭 양념갈비 사드세요. 대신 내 돈으로 내가 지불해서 꼭 사드세요. 누가 사주는 거 말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 돈을 사 먹어 본 적도 없지만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더래요. 계산이 벌써 되니까 이거면 애들 뭐 좀 더 사줄 수 있는데, 뭐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멘토분한테 저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말씀을 하는
만나는 며칠 전에까지도 한 번 아직 지금까지도 본인 돈을 드신 적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솔직히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싶으면 가서 혼자 먹든 남편이랑 가서 먹든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또 누구 대접할 일 있으면 또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 하나를 위해서 사 먹는 거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를 사실은 이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못 사 먹었지만 그때 그 사건이 그 멘토하고의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했는데 나 못 사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남편분이 어떻게 했냐? 당장 일어나자. 가서 사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까이 거 못 사 먹냐? 가서 먹자. 라고 해서 막 끌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갈비집을 갔는데 메뉴에 양념갈비 얼마, 그리고 나서 모든 구이 얼마. 모든 구이라는 건 여러 가지 섞인 거겠죠. 양념갈비 한 대에 뭐 삼겹살에 뭐 차돌박이 몇 개가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얼마 하니까 이게 더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모든 구이로 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이를 딱 놓고서는 막 구워가지고 먹어라. 뭐 그까이 거 왜 아끼냐. 먹자. 근데 이 여성분은 난 양념갈비를 먹고 싶다고, 이런 모든 구이가 아니라 양념구이를 먹고 싶다고 하고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말씀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선 막 맛있게 먹는 남편을 딱 보면서 너무 꼴보기 싫더라는 거죠. 난 양념갈비라고! 이렇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시면서 저는요, 그래,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위주로 이렇게 배려라는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에 정말 그날 밤 그분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것들,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외에 남을 위해서 뭐 베푸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또 대접할 분들 있으면 편하게 했던,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먹고 싶다? 그럼 나 혼자 가서 먹기도 하고 남편하고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남이 나를 사줄 때에는 양념갈비라는 또는 어떤 비싼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접은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대접을 한다고는 했지만 남의 돈에 대접을 받는 입장일 때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쏜다? 그러면 저는 이미 미리 먹고 가요. 뭐 바나나를 먹든 내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샐러드든 뭐를 먹고 가서 2, 3인분 더 시킬 거를 거의 안 시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또 남한테 이렇게 받는 거, 남에게 신세를 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남의 호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만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나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그래,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 먹자 해놓고는 내 입맛에 맞거나 내 가격에 맞게끔 내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고 그를 배려한다고는 했으나 배려라는 이름 안에 내 이기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 깊은 가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양념갈비가 먹고 싶어 라고도 해보고, 그 돈이 아깝더라도 그게 한으로 맺혀서 문득문득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도 써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중년 여성의 정말 그녀의 삶을 들으면서 저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보다는 충분히 나에게도 또 다른 면에서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연인이나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거나 또 미처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지요. 자, 우리 몰라요. 그거를 자꾸 알려고
그리고 돌아보고 실천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줘야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자기 표현도 좀 많이 해보시면, 그런 게 꾹꾹 참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렸을 때 뻥 터지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면 훨씬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가을,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부터 접근했다가는 나는 무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남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보이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리고 접근해 가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알지 않을까 싶어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다 했어. 이런 자세보다는 좀 더 접근해가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뭘 원하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려는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아였습니다.